안녕하세요. 저는 미추홀구에 거주하고 있는 보호종료 청년 5년차 황사랑이라고 합니다. 보호종료가 되면서 모든 것을 혼자 준비해 나가야 하는 상황이 처음엔 무척 힘들었는데요.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저와 같이 자립 연령이 되어서 보호시설을 나와 자립해야 하는 친구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천에 소재한 KNL 부동산 서비스 전속공인중개사 송명일입니다. 오늘 이렇게 보호종료 청년들과 만나서 주거산업에 대해서 궁금한 점을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어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직접 만나 뵙고 얘기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코로나19로 인해 그렇지 못한 점 굉장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온라인으로나마 굉장히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황사랑 학생이 주거와 관련해서 질문들이 있다고 들었어요. 이 영상을 볼 보호종료 청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질문을 하시면 제가 자세하게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선생님. 정말 기본적인 건데요. 제가 성인이 딱 되고 나서 월세랑 전세 많이 들어봤는데 정확히 뭘까 했거든요. 제가 내본 적도 없고 하니까 지금 저는 어느 정도는 잘 알고 있지만 정확한 개념을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어요. 네, 월세는 집을 빌려서 사용하는 사람, 즉 임차인이 집을 빌려주는 사람, 임대인에게 매월 정해진 일정한 금액을 집세로 내는 방식의 계약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일정한 보증금을 내고 일정한 금액을 월로 내는 방식인데요. 이 보증금은 집을 사용했을 때 집을 고장을 내거나 혹은 월세가 밀렸을 때를 대비해서 임대인이 가지고 있는 거고요. 집을 잘 사용하고 월세도 밀리지 않았다면 계약이 끝난 후에 다 돌려받을 수 있는 예치금 성격의 돈입니다. 하지만 계약에 따라서 월세만 내는 무보증 월세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월세는 보증금과 월세를 내고 관리비를 별도로 내는 월세 형식입니다. 다음으로 전세는 일정한 금액을 집 주인에게 내고 사용이 종료되었을 때 그 금액을 다시 돌려받는 계약입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그리고 제가 보호 종료가 된 지 5년 차인데요. 이제서야 LH 주거 지원에 대해 알게 됐어요. 일찍 알게 됐으면 더 좋았을 텐데. 보호 종료가 된 후배들이 지원받을 수 있는 LH 주거 지원과 신청 방법에 대해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LH에서는 다양한 주거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청년 전세 임대 사업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청년 전세 임대 사업이라는 것은 LH에서 청년들을 위해서 직접 집주인과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요. 그 물건을 다시 청년들에게 임대해주는 사업입니다. 여기에는 자격 조건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무주택자이고 대학생, 두 번째는 무주택자이고 취업준비생, 세 번째는 무주택자이고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에게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세세한 조건으로는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가 있는데요. 보호종료 청년들은 1순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당첨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원 방법은요. LH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LH 청약 신청, 분양임대 정보, 전세임대, 해당 공고내에서 신청을 하면 되겠습니다. 정말 꼼꼼하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 많은 친구들이 이 내용을 잘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집계약을 안전하게 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제가 앞서서 계약이라는 말을 많이 했는데요. 계약을 할 때는 상대방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내가 계약하는 상대방이 적합한 사람인지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집을 사용하겠어요 라고 말했을 때 그 사람이 이 권리를 줄 수 있는 사람이 맞는지 정확하게 확인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등기부 등본을 꼭 열람해서 그 소유자, 등기부 등록 안에 소유자가 지금 내가 가약하고 있는 사람이 상대방이 맞는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부동산의 표시가 정확하게 계약서에 들어가 있는지 확인하는 게 중요한데요. 예를 들어서 주소와 면적, 부동산의 표시 등을 확인해야 됩니다. 그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건축물 대장을 열람을 하고요. 건축물 대장의 내용과 계약서 사항의 내용이 맞는지 반드시 확인을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이 계약 내용일 텐데요.
구체적인 금액과 잔금 시기를 정할 수가 있고 구체적인 사용 방법도 정할 수가 있습니다. 표준 계약서 상에서는 당사자들끼리 지켜야 될 의무와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요. 꼼꼼하게 잘 확인을 하시고요. 계약 전에는 벽에 균열이라든지 수도라든지 시설물에 대해서 잘 살피고 사진을 찍어 놓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합의된 내용들을 특약사항에 잘 기재를 해야 합니다. 요구할 것이 있으면 당당하게 요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선생님. 그리고 정해진 예산 안에서 집을 선택할 때 이 점은 꼭 눈여겨봐야 한다는 게 있을까요? 전문가 입장에서 알려주세요. 저마다 물건을 고르는 기준이 다르듯이 집을 고르는 기준이 다르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든지 제값보다 더 주면 손해보는 느낌이 들잖아요. 첫 번째로는 시세를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각종 부동산 어플들을 통해 시세를 파악할 수 있고요. 숨어있는 집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내가 원하는 장소에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들려서 물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두 번째로는 스마트 시대, 미리 지도를 보시고요. 입지 조건과 교통을 파악하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집에 들어가서 꼼꼼히 살펴보세요. 채광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낮 시간과 오전 시간을 이용하는 게 좋고요. 집에 들어가서는 현관, 벽, 창문, 수도 등을 꼼꼼히 살펴보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가구가 잘 배치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자를 챙겨가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오, 정말 꿀팁이네요. 마지막으로 부동산 거래 시에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유용한 정보도 부탁드립니다. 안전한 부동산 거래를 위해서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꼭 받으세요. 세입자들의 가장 큰 고민은 자신들의 보증금을 지키는 일일 텐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확정일자가 꼭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내 집 주인의 경제 사정이 좋지 않아서 내 집이 경매로 넘어간다면 소유권이 바뀌게 됩니다. 그렇다면 바뀐 소유주에게 나의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을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대항력이라는 게 필요한데 확정일자를 받음으로써 이 대항력이 생기는 겁니다. 확정일자를 받는 방법은 전입신고할 때 동사무소에서 동시에 받을 수 있고요.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서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전세의 경우에는 큰 금액의 보증금을 지불하기 때문에 허브에서 전세보증보험이라는 효과적인 장치를 사용하는 것이 나의 전세금을 지키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황사랑 학생 오늘 어떠셨나요? 네, 오늘 너무 유용한 시간이었고요. 후배들도 더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서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네. 저도 황사랑 학생과 함께 부동산 및 주거 분야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어서 굉장히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네, 오늘 이 5가지 포인트가 보호종료 청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